그녀의 유혹적인 몸짓과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속옷을 벗는 그녀. 남자는 다가갑니다. 사요나라 이츠카 시작합니다. 70년대 태국의 방콕, 패기 넘치는 청년 유타카. 그는 이스턴 에어라인 방콕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원대한 야망을 가진 그는 아름다운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빠른 승진을 위해 방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도착하는 약혼녀와 저녁마다 통화하며 보고싶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서글서글한 성격의 그는 일본의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연주를 통해 과감하게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턴 에어라인 방콕 지사가 동남아시아의 메인 공항이 되도록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맥주를 즐기고 있는 유타카. 이때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을 부릅니다. どうして来ねえんだろう誰俺の女また始まったどこまで行くか見てようぜいつも始まりもしないうちに悪くせにこの女これどうぞ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물론 유타카도 포함되는군요. 숨막히는 매력을 뿜어내는 그녀의 이름은 토우코. 남자들 사이에서 관능의 여신으로 불립니다. 가볍게 인사하는 자리지만 유타카와 토우코는 몇 번이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스턴 에어라인과 팬 AM 항공의 야구 대결이 펼쳐집니다. 상황은 9회 말 원아웃의 3대3 동점.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독의 지시대로 희생 펀트를 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대로 칠 것인지. 공이 날아오는 순간 그는 자신감 있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결과는 홈런. 그는 이렇게 팀에게 우승을 선사합니다. 이때 그를 고혹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토우코죠. 경기가 끝나고 유타카는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벨이 울립니다. 홈런볼. 홈런볼을 가져온 그녀, 그리고 당황한 유타카. 유타카가 공을 찾는 사이 토우코는 집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그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은 각자의 욕망을 채웁니다. 다음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はい、営業広報部東街道です。忙しいの？はい。どちら様ですか？真中東子。会いたいかってこと。オリエンタルホテルサマーセットモブスイート。 보고 싶다는 말과 호텔 이름만 알려주고 끊는 그녀. 유타카는 귀신에 홀린 듯 바로 발길을 호텔로 옮깁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VIP룸.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곳에는 그녀가 앉아 있습니다. 방콕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둘은 서로에게 점점 더 뜨겁게 빠져듭니다. 私が今何を感じてるのか知りたいでしょ。うん。デパートをブラブラ歩いてて、お気に入りのルイ・ヴィトンのカバンを手にした時の感じ。わかる。今手に入れなかったら後悔しそうな。そんな感じ。이렇게 둘의 위험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따라오는 법. 유타카는 밤마다 약혼녀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아슬아슬하게 받고 대화 중의 실수로 약혼녀 이름이 아닌 토우코 이름을 말합니다. もう少しだけ待ってくれ。そのうちトーコも連れて行くから。え？ミツコも連れてく。ミツコ。 또한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桜田社長どこ行った？相当怒ってるぞなんで怒ってる？本当にわかんねえのか俺先週何回会社休んだ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실 둘은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俺たちはもうすぐ終わるしかない。俺は美津子と結婚しなきゃならない。もうあとはないんだ。 유타카는 이런 불나방 같은 사랑을 즐기면서도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야한 드레스를 입은 토우코를 보며 질투를 하는 유타카. 豊私のこと愛してる。君私のこと愛してるのね。 이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혼녀 미츠코가 아닌 토우코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유타카. 집으로 온 그는 그날 밤 약혼녀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사장은 유타카에게 成功には長い時間と努力が必要だが落ちるのは一瞬だぞ。賢い男は道には迷わないもんだ。 유타카가 온지 알고 문을 여는 토우코. 하지만 유타카의 약혼녀 미츠코입니다. 여자의 촉은 무섭습니다. 유타카의 이상한 행동에 미츠코는 유타카 몰래 방콕으로 와 토우코를 만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散歩でもしましょうか。どうして？お天気がいいから。 그 사이 고민하는 유타카. 그리고 끝내 회사 동료들에게 미츠코와의 청첩장을 돌리는데 지금 유타카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미츠코는 一つだけお願いがございます。来週の日曜日午後1時までにいなくなってください。 지금껏 장난처럼 사랑을 즐겨왔던 토우코지만 그녀에게 유타카는 달랐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녀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타카를 위해 뉴욕으로 떠나기를 결심하죠.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같이 가는 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하는 토우코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토우코 앞에서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는 유타카. 하지만 토우코가 떠나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리고 바로 그녀의 약혼녀가 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미츠코와 가정을 이룬 유타카. 그리고 이스턴 항공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타카는 방콕으로 출장을 가게 되고 이는 그가 25년 만에 다시 방콕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사장답게 방콕 최고의 호텔인 오리엔탈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이 호텔은 예전 토우코가 머물렀던 호텔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호텔에 다시 오게 된 유타카. 근데 이때 그를 안내하려고 온 VIP 매니저가 바로 토우코입니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방으로 걸어갑니다. ごめんなさい。驚いたでしょ。 토우코는 유타카를 다시 보고 싶어 이 호텔에서 일하며 그를 계속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僕を待ってたのか。ずっとです。 이렇게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둘. 이 둘의 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화 사요나라 이츠카였습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며 결혼을 앞둔 한 남자의 불륜 이야기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영화의 영상미,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절제된 감정 표현 등을 보며 어느새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유타카, 토우코, 더 나아가 유타카의 약혼녀 미츠코의 입장에 심하게 몰입하게 되어 영화가 끝날 때는 마음이 먹먹하고 예련함과 안타까움까지 밀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륜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에 이 영화를 보기 전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 때문에 본다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봤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불륜을 미화한 영화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와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 남과 여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배우자가 있는 주인공들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륜을 합리화하는 가정이 불쾌하다고 느껴졌지만 사요나라 이츠카 이 영화는 불륜이나 외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불륜이나 외도가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며 누구나 있을 법한 과거 연인과의 추억이 생각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리뷰한 영화 호우 시절도 사랑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 이 두 영화를 비교해 보신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영화에서 눈길이 가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유타카와 토오코가 차를 타고 달리는 부분입니다. 달리던 중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갈림길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유타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츠코냐 아니면 토오코냐. 유타카는 갈림길 중 기존의 호숫길을 따라 달리는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는 토오코를 선택하지 않고 미츠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혼자 유타카는 이 길을 달리죠. 그리고 이 갈림길 앞에 서서 괴로워합니다. 이는 또 자신이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요나라 이츠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녕 언젠가 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일본에서 2010년 1월에 먼저 개봉하였고 같은 해 4월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일본에서 135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 한국에서는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요나라 이츠카 그리고 모든 일본인 배우 일본 영화 같지만 사실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유명한 이재한 감독이고 한국에서 모든 영화 제작비를 투자했습니다. 일본 소설 원작의 사요나라 이츠카는 감독이 소설 원작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일본인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캐스팅 비화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러브레터로 잘 알려진 배우 나카야마 미오, 순백의 눈처럼 청순한 매력으로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던 그녀가 이 영화에서는 파격 노출신을 열연하며 판무파탈로 변신합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인상 깊게 봤다는 나카야마 미오. 그녀는 우연히 시나리오를 접하게 되고 이를 보자마자 주인공 토우코 역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우연히 접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당시 그녀의 남편이 사요나라 이츠카 소설의 작가 츠지 이토나리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우연히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츠지 이토나리가 쓴 냉정과 열정 사이도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참고로 나카야마 미오와 츠지 이토나리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터넷에 나카야마 미오가 이영걸의 정무문에서 이영걸의 일본인 여자친구 역을 맡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영걸의 정무문에 나온 여배우는 나카야마 시노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나카야마 미오와 나카야마 시노부는 자매입니다. 나카야마 미오가 언니고 미오 때문에 나카야마 시노부도 캐스팅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카야마 미오는 가수로도 활동하였습니다. 1992년 완저와 함께 부른 세상 누구보다 분명 이 데이트를 쳐 오리콘 차트 1위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가수 포지션은 그의 겨울은 이란 이름으로 더너츠는 사랑의 바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와 온순하면서도 내면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타카 역은 나시지마 히데토시가 맡았습니다. 이재한 감독은 바나나 같은 이미지가 많은 일본 배우들 사이에서 나시지마 히데토시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유타카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타카의 약혼녀 미츠코 역의 이시다 유리코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염두했을 정도로 소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완벽한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촬영 장소 소개가 빠질 수 없습니다. 토우코가 머물렀던 서머셋 오홈 스위트룸, 차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로 13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6성급 호텔로 세계적인 문학가, 기업가들이 방콕을 방문하면 예용하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방콕에 있는 호텔 중 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이 호텔은 130년 세월 동안 호텔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사요나라 이츠카가 최초로 호텔 내 촬영을 허가받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호텔 내부의 아름다움을 영화에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걷는 사원이 나오는데 이곳은 방콕의 와스완푸르 사원으로
방콕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방콕을 방문하시는 일이 있으실 때 이곳들을 방문해 보시면 여행에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아유미가 카메오로 나옵니다. 이상 사요나라 이츠카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